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요청에 의해서 비료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농장이나 재배하신 분들은 비료 훈수를 잘 안 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료를 잘못 주면은 다 농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필요악입니다. 잘 줬을 때는 효과가 좋고 잘 못 줬을 때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농민들도 그러고 소비자분들 꼭 크신 분들이 실패보는 이유가 다 대부분 물 관계하고 비료 관계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줘도 안 되고, 또 비료라는 것은 식물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식물이 이 비료가 좋고 어떤 식물이 이 비료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유기물. 우리가 말하는 퇴비 이런 것은 자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비료고, 화학적 비료는 우리가 말하는 비료입니다. 이런 고행 비료나 이런 뭐 퇴비 이런 비료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화학 비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료는 크게 3요소가 있습니다. 질소, 인삼, 카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면은 식물이 열매가 크게 열릴 수도 있고 꽃이 잘 필 수도 있고 또 튼튼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가 조금씩 식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질소를 많이 주면은 잎이 무성해지고, 그다음에 인삼을 많이 주면은 열매나 꽃이 많이 피고, 카리를 많이 주면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온 비료가 개화초침제입니다. 꽃피는 비료. 꽃피는 비료가 어떤 원리냐면은 비료 3요소를 갖다가 식물에마다 많이 주냐 조금 주냐에 따라서 꽃이 잘 피고 안 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 많이 줬을 때 꽃피는 비료를 많이 주면은 특정한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식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줘도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주면은 여름철이나 환경이 나빠졌을 때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다이소가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우리 집에서도 팔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료도 크게 지효성이 있고 석유성이 있습니다. 지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까지 비료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화분 꽃을 사다 보면 이런 노란 알맹이 비료가 올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3개월에서부터 9개월까지 갈 수 있는 비료입니다. 코팅된 비료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 비료가 잘 녹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 주면은 바로 녹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성 비료. 또 우리가 물에 타서 쓰는 비료, 이건 바이오가 아닌데 물에 타서 쓰는 비료가 있어요. 물에 타서 쓰는 비료도 이것도 석유성 비료. 다 이걸 두 가지 합해 가지고 석유성 비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나와 있는 개화초킨제나 꽃피는 비료들은 대부분 석유성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에 잘 녹고 또 바로 흡수되는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료를 잘못 줬을 때 비율을 못 맞춰서 주면은 잘못 오면 식물들이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료는 특히 덩어리 닿고 잘 녹는 비료는 뿌리에 닿으면은 뿌리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마다 연락이 옵니다. 어느 날 예뻤는데 비료를 한번 잘못 주고 싹 삶아지거나 싹 시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뿌리가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독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비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비료는 정석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보통 1000배 정도 맞춰서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가지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왜? 너무 많이 주면은 잘못하면 잎이 뿌리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유성 비료는 비료를 주면은 90%가 물에 딸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식물이나 꽃에 흡수되는 것은 10%뿐이 흡수가 못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물 주면서 물 따라 다 흘러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행 비료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비료는
코팅된 비료라서 지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녹습니다. 뭐 6개월 간격이니까 이 조그만 알맹이가 6개월이나 9개월에 걸쳐서 녹는 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왜? 이 비료를 안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료가 좋습니다. 왜? 제가 서서히 넣고 또 식물이 필요할 때마다 먹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비료 아까 질소, 인산, 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비료는 이게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예를 들어 13, 카리가 인삼이 13, 뭐 카리가 이렇게 비율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비료가 섞여져 있는 거 성분이 질소, 인산, 카리가 똑같이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 비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높은 비료. 이 같은 경우는 13, 13, 13입니다. 그러니까 식물한테 꾸준히 이렇게 적응이 됩니다. 특정한 비료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비료를 권해주고 또 서서히 녹는 비료를 권해줍니다. 왜? 그래야 튼튼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비료를 살 때 이렇게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비료, 그리고 이게 보면 신고 필증이 되어 있는 비료를 사야지 좋은 비료입니다. 왜? 얘는 전부 다 성분 표시가 되어 있고 국가기관의 허락을 맡은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써져 있는 비료는 대부분 무허가거나 아니면 성분 표시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식물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잘 써야지 식물이 잘 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식물을 키울 때 비료는 그냥 필요악입니다. 물만 잘 줘도 꽃 피고 열매 열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 비료라는 것은 꽃을 탐스럽게 키우거나 열매를 크게 열리는 거지 굳이 비료를 많이 안 줘도 꽃은 핍니다.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많이 안 줘도 새순만 나오면 꽃이 피게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농장에서 대량 생산 판매했을 때는 교화촉진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비료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울 때는 그냥 기본적인 비료를 사용해도 꽃이 잘 필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교화촉진제나 꽃 피는 비료는 한 번 주면은 계속 줘야 됩니다. 그걸 안 주면은 꽃이 피지가 않습니다. 내생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비료를 안 주고 튼튼히 키우면은 또 뿌리가 튼튼하면은 물 속에 있는 비료가 녹아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을 잘 키우려고 그러거나 식물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지 식물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흙을 잘 써야 됩니다. 어떤 흙? 묵은 흙이나 아니면은 깨끗한 흙. 흙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료, 어떤 비료를 써야 잘 자라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